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6년 1학기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저는 글로벌 인재대학 글로벌 기초교육학부의 학사지도 교수인 이은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국제 캠퍼스에서 1학년을 보낼 거예요. 그 1학년 동안 제가 여러분의 지도교수로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강지도 그리고 학사지도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GBED 공통 지도 영상은 두 개로 나뉘어요. 먼저 글로벌 기초교육학부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는 GBED는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하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학사 일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는 2026년 1학기 수강 신청 일정 그리고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영상도 아주 중요하게 잘 시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다음 학기 힘찬 출발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다 잘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GBED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는 글로벌 인재대학의 글로벌 기초교육학부는 우리가 줄여서 GBED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GBED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래요? 네, 여기에는 GLD가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GBED는 여기에 있어요. 그쵸? 자, 우리는 GLC 안에 GLD와 GBED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전인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인재대학 GLC에서는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나 12년 전 과정을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처럼 부모님 모두가 외국 국적인 학생들이 속해서 함께 교육하는, 함께 공부하는 학부입니다. 자, 우리가 있는 GBED는 GLC 속에 속해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1학년 동안 GLD와 GBED가 같이 공부를 합니다. 자, 1학년 때는 여러분이 송도에서 공통 기초교육을 함께 받아요. 그래서 한국어 그리고 특화된 GLC 대학교양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학년 때는 여러분의 한국어 능력 신장,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화된 기초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는 2학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3급 이상의 토픽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3급 이상의 토픽 성적을 제출하면 여러분은 처음에 입학할 때 지원했던 여러분의 학과, 예를 들어서 문과대학의 국문과, 공과대학의 전기, 전자공학과 이렇게 여러분의 전공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여러분은 전공에 진입해서 여러분의 전공을 이제 심화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학년 때는 우리가 다 함께 GLC 소속으로 한국어와 기초교육을 받고 신촌에 가서 본격적인 전공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는 GLD 학생들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GLD와 함께 GLC에서 하는 여러 행사들에 참석하면서 이제 추억을 같이 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1학년 때는 어디에서 국제 캠퍼스에서 GBED 소속으로 공부를 하고요. 이제 3급을 제출한 후에는 이제 2학년에 전공 진입해서 여러분의 소속은 전공학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는 신촌 캠퍼스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단
인공지능 융합대학의 첨단융합공학부는 1학년부터 4학년 모든 과정을 국제 캠퍼스에서 공부합니다. 이 전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GBED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냐 궁금하죠? 자, 우리 GLC 대학교양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매우 다양한 50여 개의 GLC 대학교양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양, GLC 대학교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2학년, 3학년이 되기 전에 대학 공부에 기초를 쌓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입학할 때 한국어가 이제 우수한 사람들도 이제 이러한 대학 교양을 들으면서 자기의 이제 실력을 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이제 그 토픽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한국어 능력을 분류해서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초급 학생들은 이렇게 GLC 초급 한국어 과정 3개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요. 중급 과정 학생들은 이제 4개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급 학생들은 이미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GLC 교양 과목이나 전공 과목, 이제 국제 캠퍼스에서 열리는 그런 과목들을 이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과목들에 대해 많이 이제 개설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GLC 영어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과목인데 여러분의 영어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영어 초급인 사람, 영어 중급인 사람, 그리고 이제 고급인 사람으로 나뉘어서 수준에 맞게 강의를 들으면 되고요. 이공계 학생들 이제 수학이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GLC 수학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GLC에서 공부하는 과목들은 1학년 때 GLC에서 공부하는 과목들은 절대평가를 실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하면 누구든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A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 절대평가는 내가 교수님이 바라는 기준에 충족하면 누구나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 때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선생님이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글로벌인재대학에 온 학생들은 모두 배경이 다르고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 GBED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외국인 유학생 전용 프리미엄 교육과정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GLC 대학교양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에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죠? 맞아요. 바로 한국어예요. 그래서 한국어 글쓰기 지도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1년 동안 여러분의 학사 지도 교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학사 지원을, 학사를 지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전공도 탐색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과 그리고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여러 가지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른 외국인 친구, 한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버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화체험이 있어요. 지난 학기에는 서울 문화체험을 하고 이제 남산타워에 갔었고요. 그리고 지난 학기에는 인천 문화체험을 하면서 이제 을왕리에 가서 이제 또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초기에 한국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GLC 학습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글쓰기 지도도 있고 GLC 튜터링, 선배와 만나서 내가 어려운 과목을 이제 공부하는 튜터링도 있고요.
한국어 말하기 워크숍, 세종 한국어 평가, 단체 응시, 뭐 터픽, 시험 준비 워크숍, 그리고 한국어 쓰기 학습, 온라인 튜터링, 동영상 강의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GBD에 그럼 속해 있는 기간은 얼마 정도일까요? 당연히 이제 1년이죠. 그러니까 입학 후 최초 2학기, 2개 학기가 이제 여러분이 GBD 소속인 거예요. 자, 즉 전공 진입 전까지 GBD 소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공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네, 여기 보이듯이 한국어 능력을 취득해야 합니다. 토픽 3급 이상의 성적을 제출해야 여러분이 전공에 진입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국어 초급으로 분류를 받은 학생들은 뭐 이런 성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한국어 초급인 학생들은 반드시 이번 학기에 초급 한국어 과정 3개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요 3개의 과정 이수해야 하고요. 9학점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초급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9학점과 함께 여러분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12시부터 15시에 있는 4에서 6교시에 열리는 조교 수업에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초급 학생인데 이 3개 과목 중에 뭐 하나만 이수한다. 아니면은 3개는 듣는데 이 조교 수업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초급 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음 학기에 다시 초급 한국어 과정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급 학생들은 반드시 이번 학기에 이 3개 과목 모두 이수하고 조교 수업도 필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조교 수업에 필참하기 위해서는 화요일, 목요일 4에서 6교시에는 절대 다른 수업을 잡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중급 학생들 보세요. 한국어 중급 학생들은 이러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중급 한국어 과정 학생들은 4개의 과목을 이수합니다. 요 4개의 과목을 총 12학점 이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자, 중급 학생들도 요 4개의 과목 중에 뭐 하나만 듣거나 2개만 듣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4개 모두 이수해야 다음 학기에 이제 고급 학생이 되는 거예요. 자, 한국어 고급인 학생들은 이러한 성적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토픽 4급 이상의 성적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한국어 수업 면제입니다. 면제이기 때문에 이런 뭐 초급 한국어 과정이나 중급 한국어 과정의 수업을 들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대신 우리 고급 학생들은 바로 GLC 교양 그리고 전공기초 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초급, 중급 학생들은 초급과 중급을 한국어 초급, 중급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다른 한국어로 하는 수업은 들을 수 없어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우리 초급, 중급 학생들은 여기 나와 있는 과목들을 이수하면서 다른 과목들은 영어로 된 과목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나 다른 외국어 언어로 하는 과목들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신입생 세미나 수업이 있어요. GLC 신입생 세미나 수업 1은 우리 한국어 초급, 중급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초급 학생들 아까 설명했듯이 조교 수업 반드시 필참이고요. 우리 요 3개의 과목이 행정실에서 직접 시간표에 입력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수강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중급도 마찬가지예요. 중급도 이 4개의 과목을 행정팀에서 시간표에 직접 입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삭제하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고급 학생인데 초급 수업 듣는다? 안 되고요. 중급 학생인데 내 마음대로 다른 한국어로 하는 아무 뭐 대학교양, GLC 대학교양 수업을 듣는다?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한국어 능력에 상응하는 교과목을 수강해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대로 무시하고서 수강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학점 인정되지 않거나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우리 그러면은 정리해 봅시다. 우리 초급은
이렇게 3개 과목 들어야 하고 조교 수업 이때 필차입니다. 절대로 수강 신청된 과목 삭제하면 안 돼요. 자, 중급도 이 4개의 과목 모두 들어야 이수이고요. 행정팀에서 입력합니다. 삭제하면 안 돼요. 자, 고급은 면제인 학생들이죠. 이렇게 한국어 수업 듣지 않고 대신 다른 과목들 들으면 됩니다. 절대 한국어 과정 수강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GLC 영어를 봅시다. GLC 영어도 여러분이 뭐 성적표를 제출한 것 또는 이제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제 결과가 정해져서 받았을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영어를 잘하는 영어 고급인 학생들은 수강 면제입니다. 수강 면제면은 이런 성적들을 아마 제출하거나 그랬을 거고요. 자, 면제인 사람들은 이런 GLC 영어 1, 2는 절대 수강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외국어, 영어권 국가에서 왔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도 이제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영어 1이나 2 수업 들으면 안 돼요. 자, 이러한 성적이라면은 이제 GLC 영어 2를 수강해야 하는 학생들이고요. 이러한 성적이 있다면 GLC 영어 1을 수강을 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이 입학할 때 제출한 영어 능력에 따라서 또는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반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알려주는 이메일 같은 것들이 스팸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GLC에서 보내는 이메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메일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 우리 면제인 학생들 수강 신청 불가해요. 그럼 이번에는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 GLC에서는 GBED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먼저 진리장학금 봅시다. 진리장학금은 성적 우수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해당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들 중에서 GPA, 성적이 높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선생님이 1학년 때는 GLC 과목들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성적을 받기 유리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1학년 동안 진리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GBED 자유장학금이 있어요. 이 자유장학금은 가계곤란 장학금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장학금이에요. 자, 우리 집은 지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부모님께서 뭐 아프세요, 뭐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주지는 않아요. 자, 보호자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저와 면담도 해야 합니다. 그 면담을 거쳐서 심사를 통해서 자유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장학금도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토픽 3급 이상 소지자 여야 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학기, 여러분처럼 신입생일 때에는 토픽 3급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두 번째 학기, 다음 학기 26-2학기부터는 이제 반드시 자유장학금을 신청할 때 토픽 3급 이상의 성적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근로장학금도 있어요. 여러분이 신촌이나 송도 캠퍼스 행정실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무를 하면 여러분이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계산이 되어서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근로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해야 돼요. 한 5급 이상 정도의 성적이 있다면 도전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GBED 선배들도 GBED, GLC 행정팀에서 일을 하면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선배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도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보고 선생님이 이런 근로장학금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알려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신청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픽 시험이 정말로 중요하죠. 선생님이 2학년 전공 진입 전에 몇 급 이상의 성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3급이죠, 3급.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미리 한국어 토픽 성적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토픽 시험을 보면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 또는 다른 나에게 앞으로 주어질지 모르는, 갑자기 주어질지 모르는 다른 기회들을 위해서라도 토픽 성적을 자주자주 갱신하고 업데이트하면서 점점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토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언제 토픽 시험을 볼 것인지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외의 장학금은 여러분이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직접 해야 합니다. 학사지원, 장학금 안내 탭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외부에서 주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장학금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장학금 중요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한 가지 이제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욕심이 나서 아까 말했었던 그런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컨닝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발각이 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경우예요. 자, 우리 왜 공부해요? 정직하게 나의 실력으로 나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장학금에 대한 욕심 아니면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성적을 위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여러분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서 정직한 학업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받아도 그것이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결과라면 그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언젠가는 밝혀지게 될 일이에요. 자, 그리고 한국, 특히 연세대학교, 특히 GLC에서는 그러한 부정행위들, 이러한 부정행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컨닝을 하거나 대리시험, 다른 사람 대신 시험을 봐주거나 과제를 베끼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과제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 대신 수업에 출석하거나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또는 AI를 이용해서 과제를 작성하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발각되면 여러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지만 한국에서 공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연세대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고 여러분이 유학생활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정직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우리 한국어 취득 성적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여러분은 전공 진입 전까지 토픽 3급 이상의 성적을 제출해야 하고요. 졸업 전까지는 4급 이상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토픽을 보거나 또는 스카라고 하는 세종 한국어 평가 시험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일정, 그리고 이제 신입생 학사 안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요한 일정들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우리 1학기에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학번조예요. 여러분 지금은 수험 번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수험 번호로는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학번을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학번을 가지고 있어야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학생증 일정은 3월 초에 공지가 되니까는요. 연세대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고요. 우리 진단평가 는 이때 이루어집니다. 자, 중요한 수강 신청 일정은 2월 24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기숙사 일정 아래 있고요.
우리 GLC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2월 27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바뀔 수 있지만 나중에 GLC 이메일을 직접 확인하세요. 자, 수강 확인 변경은 3월 5일부터 3월 9일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하우스 OT 일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정들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일정만 기억하지 말고 항상 학교에서 오는 이메일, 학교에 올라오는 글을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하우스 OT는 기숙사 OT예요.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보내게 될 기숙사의 RM 교수님 그리고 RA 선배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하우스에 따라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선임 RA가 나중에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메신저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하우스 OT에서는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기숙사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하우스 OT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저녁 밤에는 이제 기숙사에서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매우 많아요. 반드시 참석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송도 학사에서 살 거예요. 그쵸? 자, 우리 기숙사는 혼자서 사는 곳이 아니죠.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같이 사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규칙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규칙들을 위반하면 나가야 해요. 여러분 송도 기숙사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비싼 돈 내고서 송도나 다른 곳에 집을 구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 학생들이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칙들을 절대로 위반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 방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대신 잠을 자게 하거나 여학생이 남학생 방 들어가거나 남학생이 여학생 방 들어가거나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리고 당연히 술과 담배는 기숙사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사전에 허가받지 않는 외부인, 다른 방사람 아니면 모르는 사람 기숙사에 데려오면은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소란, 소음, 소동 이런 것들 모두 다 금지됩니다. 여러분이 기숙사에서 이러한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 GLC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월 27일 말했고요. 나중에 꼭 이메일 확인하세요. 자, 1학기에는 우리 운영 방식이 당연히 국제 캠퍼스에서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국제 캠퍼스에서 열리는 강의만 여러분은 1학년 동안,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2학기 동안 수강할 수 있어요. 신촌에서 열리는 수업은 여러분 수강할 수 없어요. 기억하고요. 여러분 꼭 대면 수업 들어야 되고요. 100% 대면 수업이고요. 그리고 수강 편람을 통해서 이 수업 운영 방식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강의실 우리가 교수님들이 필요한 자료 아니면은 여러분 이제 봐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영상들 이런 것들 모두 러너스 연세라고 하는 온라인 강의실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공지사항들도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러너스 연세에 미리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강지도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수강지도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1학기 수강 신청 일정,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수강해야 하는 강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할 예정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공통 수강지도 영상이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또 강의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수고했습니다.